새해의 희망찬 다짐과 기대로 한라산 등정길에 오른 사람들. 이들을 먼저 반긴 건 여기저기서 뛰노는 노룻대였다. (1960년) 제주 지역에 폭설이 내린 후 모습을 감추었던 한라산 노루는 다시 4, 5년 전부터 한두 마리씩 보이기 시작해 이 무렵엔 모두 5천여 마리의 노룻대가 한라산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1년과) (92년에) 이어 이 해에도 다양한 수법의 대학 입시 부정 사건이 터져나왔다. 1월 30일엔 성적이 나쁜 입시생 부모들에게 접근해 대리 시험을 알선해주고 거액을 받은 교사 등 6명과 이들에게 돈을 준 학부모 3명, 대리 시험을 치러준 대학생 3명이 경찰에 검거된다. 또 핸드폰을 통해 수험생의 무선 호출기로 정답을 알려주는 새로운 수법의 입시 부정도 적발됐다. 이어 2월 2일엔 광운대 입시 부정 사건의 전모가 드러난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학력고사 점수를 조작한 이 사건엔 현재 교사들과 대학 재단 관계자가 연루돼 있어 더욱 충격적이었다. 4월 9일에는 교직원들의 제보로 경원대와 경원전문대의 대규모 입시 부정이 밝혀진다. 이 사건은 경원학원이 88학년도 입시부터 학생 한 명당 3천만 원씩을 받고 부정 입학을 시켜준 사건으로 이 중에는 민자당의 최영우 사무총장 아들도 끼어 있음이 밝혀졌다. 4월 14일 최영우 사무총장은 이 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무총장직을 사퇴하기에 이른다. 정부는 2월 1일 전교조 교사들을 단계적이고 선별적으로 복직시키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처음엔 선별적이라는 조건에 반발하던 전교조는 결국 교육부의 탈퇴 후 복직 조건을 수용해 94년 3월까지 전교조 교사의 90%가 넘는 1294명이 복직을 하게 된다. 김영삼 제14대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문민시대의 막이 올랐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새 대통령은 개혁과 변화를 강조하면서 국민들에게 고통 분담을 호소한다.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는 안으로 나라를 좀먹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부정부패의 척결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결코 성역은 없을 것입니다. 단호하게 끊을 것은 끊고 도려낼 것은 도려내야만 합니다. 이어 김영삼 대통령은 곧 위로부터의 개혁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혀 사정 파문을 예고했다. 한편 이날부터는 25년 동안 금역이었던 청와대 앞길과 인왕산 등산로가 개방된다.
꽃샘추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문민시대의 개막을 반겼다. 밀실정치의 산실이었던 청와대 소유의 안전가옥, 일명 안가라고 부르던 곳도 헐렸다. 이어 김 대통령은 앞으로 정치 자금을 일체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우리가 먼저 달라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먼저 깨끗해져야 합니다. 이 김영삼이한테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에 재임하는 동안에 나에게 돈 줄 생각을 하지 말아라. 절대 받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린벨트 훼손으로 무리를 빚고 있는 민자당 김문기 의원 소유의 서울 우이동 화판 무가 음식점입니다. 김문기 의원은 이번 재산 공개에서 2월 27일 김영삼 대통령의 재산 공개를 시작으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공개가 줄을 이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이 재산을 누락 신고하거나 불법과 탈법으로 축제를 한 사실이 알려져 결국 공직에서 물러나는 등 일대 파장을 몰고 온다. 축제 과정에서의 비리와 관련 의원직을 사퇴한 김재순 전 국회의장은 토끼가 죽으니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는 뜻의 토사구팽이란 말에 자신의 처지를 비유해 세간의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안영모 행장이 조성한 비자금은 회사 돈을 빼내 만든 23억 5천만 원과 대출 커미션으로 챙긴 1억 5천만 원 등 모두 25억 원입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밝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안영모 전 동화은행장이 조성한 비자금 중 일부는 육공의 실세 국회의원들에게 떡값 명목으로 건네진 것이 밝혀진 것이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금융계는 물론 정계와 관계에는 긴장감마저 감돌았다. 사정 한파는 군부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었다. 김종호 전 해군 참모총장이 군인사 청탁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정용후 전 공군 참모총장도 역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군에 대한 이 같은 서슬퍼런 사정 한파에 이제는 군도 과거의 성역에 안주해왔던 태도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졌다. 박태준 전 명예회장이 56억 원의 비자금 조성과 변칙적인 타인 명의 부동산 취득, 그리고 주식 등에 대한 세금 63억 원을 탈루한 사실 등이 밝혀져 오늘 검찰에 고발돼 사법 조처가 곧 뒤따를 것으로. 이 사건이 발표되자 정치권에서는 정치 보복이 아니냐는 반응이 이인 가운데 박태준 전 포철회장은 외국으로 출국한다. 그는 지금까지도 계속 일본에 머물고 있다. (3월 5일) 보사부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야기된 한의사와 약사와의 분쟁은 의료계에 유례없는 상처를 남겼다. 전국의 약국이 휴업에 들어가는가 하면 한의사들은 면허증을 반납하는 등 서로의 주장을 고집하며 첨예한 대립 양상을 펼쳤다. 이딴 시위와 한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까지 가져온 한의사와 약사 간의 대립은 12월 17일 보사부가 발표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일단락되지만 아직도 불씨의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태였다. 나라의 최고 인재를 수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부득이 인력이 공소방지조약에서 탈퇴한다는 것을 선포한다. 우리의 이러한 원칙적 입장. 3월 12일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에서 돌연 탈퇴하겠다고 한 소식은 남북 관계를 냉각시키면서 전 세계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국제 여론이 대북 제재 쪽으로 모아지는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경고 특별 성명이 발표됐다. 대화에는 대화로, 전쟁에는 전쟁으로 대답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쉽게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가운데 6월 초 뉴욕에서 열린 제1단계 회담에서 북한은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 선언을 일단 유보하겠다고 밝힌다. 일단 급한 불은 끈 셈이었지만 북한은 유엔의 제재를 교묘히 피하면서 시간 벌기 작전에 나섰다. 미 전향 장기수였던 이인무 노인을 아무런 조건 없이 북한에 송환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따라 그는 40여 년 만에 고향 땅을 밟고 가족들과 상봉하게 됐다. 자, 우리 다 같이 큰절 올리겠습니다. 저래요. 이인무의 송환이 남북교류의 한 선례가 될 거라는 기대감과는 달리 북한이 이것을 자신들의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계기로 이용하자 결국 북한의 국내 선전에만 보탬을 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오늘 12시 40분 서울역을 출발해서 부산으로 오던 제7 무궁화호 열차가 지중화 작업을 하던 지점에서 지반이 약해 작업장 밑으로 바로 꽂히면서 탈선했습니다. 이 사고로 기관차에 78명의 사망자를 낸 구포 열차 추락 사고는 우리나라 철도 100년 사상 최대의 참변이면서 이해 발생한 대형 참사의 시작이었다. 이 끔찍한 사고는 지하공사 도중 선로 지반이 무너지면서 비롯된 것으로 책임의식이 마비된 행정기관과 무모한 공사를 강행한 시공업체가 빚어낸 인재라는 데 사람들의 분노는 더욱 컸다. 슬롯모신 업계 대부 정덕진이 구속되면서 그동안 흑막에 가려있던 정 씨의 비호 세력이 누구냐는 데 관심이 모아진다.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분들 없습니다. 검사 중에 아는 사람 없어요? 네, 좀 호화스러운 생활했다는 죄인이지만 아이고 오늘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저는 깡패가 아닙니다. 정 씨는 슬롯머신기를 장악해 승률 조작과 탈세 등의 불법 행위로 엄청난 재산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었다. 그의 뒤를 봐주면서 검은 돈을 챙긴 실력자가 수없이 거명되는 가운데 엄삼탁 전 병무청장과 육공의 실세였던 박철원 의원이 정 씨의 비호 세력으로 구속된다. 이 정도에서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 지으려는 검찰 측 태도와 청와대 측의 강경 수사 지시가 갈등을 빚는 가운데 정덕진 씨 형제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이건계 대전 고검장이 구속된다. 경기도 연천에 있는 육군 다락대 포병 사격 훈련장에서 수도 군단 직할 967 포병대대가 동원예비군 포사격 훈련을 실시하던 중에 폭발 사고가 일어나 동원예비군 16명과 현역 사병 3명 등 19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안전수칙을 무시한 무수한 훈련이 낳은 경기도 연천 동원예비군 훈련장 폭발 사고는 또 한 번 우리의 무감각한 안전의식에 경종을 울려준 사건이었다. 예비군 16명과 현역 장병 3명이 폭사한 이 사고로 예비군 제도가 전면 재검토돼 동원 훈련이 2박 3일로 단축됐다. (6월 14일엔) 잠실 한강유람선 선착장 부근에서 영화 촬영 중이던 헬기가 추락해 탤런트 변영훈, KBS 카메라맨 백순모 씨 등 6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안전을 무시한 조종사의 과실로 밝혀진다. 사고 당시 탤런트 변영훈 씨는 구조됐지만 팬들의 소망에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 사경을 헤매다 숨지고 만다.
이런 가운데 우리 영화계에는 경사스러운 소식이 들렸다. 영화 서편제가 우리나라 영화 사상 최초로 관객 동원 100만 명을 넘어서는 기록을 세운 것이다. 풍년이 들었단다. 그런 일도 있었으니 내 몸으로 대생함이 어떠하냐. 빠른 땅을 세웠대다 여선복부 도루공골 거치던 원래를 도구. 서편제는 신인 오정혜를 스타로 키우면서 그동안 잊고 지냈던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평화의 댐이 북한의 수공 위협에 대한 과잉 조처였는지 여부와 당시의 안보 목적이 댐 설계에 반영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평화의 댐 감사 결과 정부가 북한 금강산 댐의 위험성을 확대 보도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해 정치 상황에 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평화의 댐 건설 과정에서도 설계를 변경해 국민들이 모금한 공사비를 과다 지출한 사실도 밝혀진다. 모두 118가지 문제점을 적출하고 그리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 혐의가 있는 6명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그동안 성역으로 치부됐던 일명 율곡 사업, 즉 국군 전력 증강 사업에서도 비리가 드러났다. 이 사업과 관련해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억대 뇌물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다. 이 사건과 관련돼 구속된 군 관계자들은 모두 육공의 실세들이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증언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서면 해명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7월 26일에) 또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100여여 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우고 김포공항에서 목포로 향하던 아시아나 여객기가 전남 해남군 화원면에 추락해 승객 66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고 소식을 전해들은 인근의 주민들은 산으로 올라가 헌신적으로 부상자들의 구조 작업에 나서는 따뜻한 인간애를 보여주기도 했다. 정부가 공병부대인 상록수 부대 250명을 소말리아 평화유지 활동단으로 파견했다. 우리나라가 유엔의 깃발 아래 해외 파병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소말리아에 파병된 상록수 부대는 소말리아 국민들의 생활 개선을 위한 비전투적인 업무를 수행했다. (8월 7일에는) 대전 세계 박람회가 시작됐다. 새로운 도약의 길을 주제로 11월 7일까지 열린 대전 세계 박람회에는 엑스포 사상 최대인 108개국과 33개 국제기구가 참가했다. 이 세계 박람회는 우리 기술의 발전상을 세계에 알리고 우리 스스로도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드디어 우리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합니다. 이 시간 이후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경제혁명이라고도 일컬어지는 금융실명제 실시는 경제계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전반에도 많은 변화를 몰고 왔다. 검은 돈과 그 배후의 사회학을 일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불안 심리도 꿈틀댔다. 금융가에는 고객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쳐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 가장 큰 타격이 우려됐던 주식시장은 실명제 발표 직후 잠시 주식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기도 했지만 곧 안정을 되찾았다. 은행에도 앞으로의 실명 거래를 위해 신분증과 도장을 갖고 와 실명 확인을 하는 고객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연초부터 꼬리를 문 대형 사고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10월 10일엔 전남 부안군 위도 앞바다에서 서해 페리오가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92명의) 아까운 생명을 앗아간 이 사고의 원인은 정원을 무시한 초과 승선, 기상악천후를 고려하지 않은 무모함,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의 소홀 등으로 밝혀져 국민들을 더욱 어이없게 만들었다. (11월 4일) 성철 큰 스님이 열반했다. 스님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81년 조계종 6대 종정의 취임 법어로 세간의 화제를 모으면서 일반인들에게도 알려졌다. 해로 관조하야 지혜로 아이건지 비친다. 또 해마다 재미있고 가슴에 와닿는 부처님 오신 날 법어를 발표해 불교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존경과 사랑도 받아왔다. 특히 8년 동안 등을 대고 눕지 않거나 40여 년 동안 누더기 옷을 기워 입는 등 진정한 수도자로서의 삶을 실천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성철 큰 스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국제사회 속에서의 고립보다는 가트 체제 속의 경쟁과 협력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쌀 시장만은 절대로 개방하지 않겠다던 정부가 쌀 시장 개방 쪽으로 선회하자 농민, 사회단체, 학생들의 시위도 격렬해졌다. 여기저기서 앞으로의 우리 농촌을 걱정하는 소리들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우리 농업 구조를 개선하고 체제를 강화해 국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현실적인 대안들도 잇따랐다. 앞으로 쌀 시장에 빗장이 풀리면서 닥치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걱정하는 가운데 연말에 들뜬 분위기에도 농촌의 분위기는 낮게 가라앉은 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다.